당연히 좋죠. 저는 적극권합니다. 그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공이 여기 있어요. 이게 뭐 한 20m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퍼팅을 먼저 해봐야 돼요. 제가 숏게임을 가르치면서 일관된 주장이 뭐냐면 낮게 가는 샷 먼저 고려해라. 피칭 웨지부터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A 웨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피칭 웨지가 곤란할 때 이거, 이게 곤란할 때 이거 이렇게 고려하라고 해요. 이전에 퍼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P, A, S 순으로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되게 두려워해요. 이렇게 하는 걸. 그린만 조금만 벗어나면 다 샌드웨지를 들고 가. 대부분 보면 이걸 들고 가. 여기서 좀만 벗어나도. 보통 우리가 하는 낮게 깔린 어떤 잔디를 우리 그린이라고 얘기하면 그 주변에 이제 프렌지 혹은 에이프론이라고도 얘기하는 조금 요거보다는 좀 덜 깎인 잔디가 이렇게 존재하죠. 색깔도 좀 다르죠. 요게 이제 뭐 프렌지 혹은 에이프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공이 이렇게 있을 때는 퍼팅을 고려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요거보다 조금 길어진 러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건 공이 조금 잠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잔디가 있어요. B 러프 이렇게 얘기하죠. 본격적인 러프는 이제 완전히 공이 잠기는 이제 안 보이는 공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이제 보통 러프라고 얘기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골프 칠 때는 이 러프 상황도 별로 없어요. 페어웨이도 이렇게 공이 푹 잠겨 있는 그런 잔디도 거의 없어요. 잘 관리돼 있죠. 이거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언덕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면 거의 이런 상황을 닥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저는 완전 러프만 아니면 이런 상황만 아니면 무조건 퍼터로 고려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요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린이 이렇게 있는데 그린, 프렌지, A프론, B 러프, 그 다음에 러프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요 거리만큼 걸음수를 더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10걸음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걸음이고 여기서부터 8걸음이다. 여기가 꼭 10걸음이 됐다라고 하면 요게 2걸음이잖아요. 요 저항, 그러니까 요 잔디가 그린과 다른 요 저항감을 2걸음이잖아요.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곱하기 2. 그럼 총 몇 걸음이 됐습니까 지금? 경사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평지라고 가정했을 때 12걸음 퍼팅하면 돼요 그냥. 근데 대부분 요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세게 치려고 들어요. 그냥 12걸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12걸음 한 데다가 또 힘을 줘서 세게 하니까 얘가 훌러덩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여기 들어갔다. B러프 상황에 들어갔다. 요거는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2배 더 저항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0걸음이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2걸음이다고 가정을 다시 해봅시다.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전체 거리는 12걸음이죠. B러프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공이. 그런데 보세요. 자, 8걸음 더하기 여기가 4걸음이 됐죠. 4걸음 더하기 여기는 2걸음인데 곱하기 4 하라 그랬죠. 4. 그러면 이게 2걸음인데 4 하면 8걸음이죠. 오케이. 그럼 몇 걸음이 되냐면 총 20걸음이 되는 거죠. 20걸음 퍼팅하면 돼요. 플러스 한 걸음, 지나가는 거 한 걸음. 그러니까 21걸음짜리 퍼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럼 이 저항을 충분히 이기고 쭉 나가서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계산법으로 저는 해요. 이런 계산법으로. 그냥. 그랬더니 뭐 큰 이상 없이 큰 오차, 뭐 짧게 가기도 하고 좀 더 가기도 하지만 여기서 잘못 때려가지고 일루 간다던가 여기 출퍼더 간다던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공이 안 보이는 상황, 잠겨져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왜냐하면 풀의 저항도 이 풀을 치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보면, 그래서 저는 뭐 한 20걸음, 30걸음이 있어도 대충 이런 퍼터를 하는 거죠. 그린 주변에서 웬만하면. 거기다 이제 대부분 뭐 내리막이 있거나 오르막이 있거나 하면 그 오르막 내리막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 퍼터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갖다 붙여서 컨시드 받고 이런 일 한 라운드에 한두 번씩은 있어요. 네, 큰 실수 안 하죠. 뭐 교장 선생님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지만 저 나름대로 계산법을 가지고 그냥 평지에서 퍼터 하듯이 그냥 퍼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린 주변에서의 퍼팅 강추한다. 큰 실수 없다. 아주 정교한 샷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경우에 탁 띄워서 착착 이렇게 해서 핀 옆에 딱 붙이는 게 가장 좋지만, 멋도 있고 굉장히 멋있게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샷을 몇 번이나 하겠냐 이거죠. 예, 그렇게 멋있는 샷이 나올 확률은 내가 보기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년째 골프를 치고 있는데도 되도록이면 굴려서 가는 쪽을 먼저 고려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약간 내리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러프, B러프 지역에 공이 이렇게 있어요. 핀이 이렇게 내리막 경사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띄워서 이렇게 갈라 그러잖아요. 샌드위치 같은 걸로 뿅 띄워서 요 입구에 똑 떨어뜨려서 쫙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 짧은 샷을 여기다 떨어뜨리는 것도 기술적으로 쉽지도 않고 잘못해서 툭 대가리 때리잖아요. 쭉 가버려요. 그 다음에 제대로 딱 쳤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내리막에서 이 바운드에 의해서 공이 얼마나 굴를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뜰지도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많이 떴으면 많이 굴러갈 거 아닙니까? 작게 떴으면 덜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 탄도를 그 짧은 구간에서 여기서 한 5m를 여기 한 3m 내지 5m 가야 된다 그러면 요 3m 5m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 탄도를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내리막 계산하고 전체 거리 계산했더니 요게 만약 이 상황이라면 21걸음이야. 그런데 내리막이 한 5걸음 빼야 될 것 같아. 21걸음이면 마이너스 5해서 16걸음. 그러면 3 곱하면 48cm 백스윙 하면 되는데, 에이, 복잡하니까 50cm 조금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50cm 백스윙. 이렇게 해서 하면 쭉 굴러가서 요 근처에 대충은 있다는 거죠. 그린 주변에서의 퍼팅 강추입니다. 아셨죠?